네, 안녕하세요. 오늘도 여러분의 이지 선생님입니다. 자, 여러분 이번 시간에도 역시나요 우리 자주 쓰이는 외래어 같이 한번 알아보도록 하고요. 강의자로 바로 한번 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오늘 배울 외래어는요, 비건. 이거 진짜 많이 있어요. 비건, 스파클링, 블라인드, 타우린, 오스카. 예, 어제요, 그 오스카상을 수상했다, 우리나라 여배우가요, 뭐, 요런 얘기 나왔었죠. 예, 그거, 그리고 로컬, 핫스폿, 디럭스, 게이트, 그리고 크로아티아, 나라 이름이죠. 크로아티아까지 오늘 10개 좀 알아보도록 하고요. 늘 말씀드리지만 이건 공부가 아니다. 그냥 일주일에 한 번씩 찾아오는 상식과 시사와 관련된 이야기들이니까 그냥 좀 재밌게 듣다 보면 내 교양과 상식이 확 올라가실 거예요. 자, 다음 장 넘어가서 바로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이요. 자, 이 비건이라는 말은요, 여러분들이 꼭 오늘 강의 중에서 딱 한 단어만 알아둘게 라고 얘기하신다면 이 비건이라는 단어를 알아두셔야 돼요. 네, 비건이라는 말이 지금 많이 쓰이고 있는데 앞으로는 더 많이 쓰일 거예요. 도대체 비건이 뭔데요? 밑에 써 있습니다. 채식주의자라고요. 네, 그래서 이 비건이 예전에 보면 서양 문화권에선 비건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어요. 우리나라에선 많지 않았었는데 요새는 우리나라에도 이 비건이라고 불리우는 채식주의자들이 참 많아졌어요. 특히나 이 채식주의자라는 말을 예전에는 우리나라에서 그냥 채식주의자라고 썼다면 요새는 누가 촌스럽게 채식주의자라고 써요. 우리 비건이라고 해요. 더 있어 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비건이라고 써요. 제가 다음 장 가서 이 비건도 좀 종류가 다양하다라는 걸 좀 간략히 알려드릴 텐데요. 우선 우리 뉴스에 어떤 말들이 오고 내리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식품업계 비건 고객 모시기 치열하대요. 네, 그 말인즉슨 이 비건 시장이 엄청나게 커지고 있대요. 고기가 아예 안 들어간 식물성 원료로만 활용해서 식사 대체할 수 있는 것들, 채식주의자용 식사들 시장이 엄청 커지고 있다고 하고요. 그 밑에 보면요, 지구 파괴 주범 육식 끝내고 비건으로라는 기사가 있었어요. 네, 육식이 지구 파괴를 하는데 일조한다는 이야기들이 좀 있고, 그 밑에 보면요, 버섯 대체육, 두부 단백질 바, 커지는 국내 비건 시장. 뭔가 버섯으로 만든 고기 식감을 낼 수 있는 대체육. 대체육이라고 해서 고기 맛이 나는데 고기는 아닌 것들이 전 세계에서 활발히 만들어지고 있어요. 뭐 그런 것도 있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사람들이 채식주의자가 되는 이유들이 몇 가지 있죠. 물론 이제 딱 출가해서 절로 들어가면 자연스럽게 비건의 길로 가는 거예요. 그죠? 거기는 이제 육식을 금하잖아요. 거기는 살생 때문에. 그런데 현대에 와서 서양인들이 비건이 됐던 이유들은 이렇습니다. 전 세계에 소가 12억 마리도 더 있대요. 근데 이 소들이요, 전 세계 토지의 24%를 차지하고 있답니다. 그죠? 와, 전 세계 땅의 24%를 소들이 차지하고 있대요. 그리고 미국에서는 전체 미국에서 사람들이랑 뭐 가축들이랑 전체 다 먹는 곡물을 100이라고 하면 이 중에 70%를 소들이 먹는데요. 그러니까 소들이 너무 많아. 소들이 땅도 많이 차지하고 곡물도 많이 먹고 걔들이 싸고 뭐 하니까 위험해져. 뭐가요? 말이 꼬였는데 환경이 오염돼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이 비건이 되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근데 또 어떤 일각에서는 이런 주장도 하거든요. 건강을 위해서 채식으로 충분한가? 뭐 콩도 있고 두부도 있고 우리가 채소로 채울 수 있는 단백질들이 있지만 우리 몸에서 사실 단백질이 꼭 필요하잖아요. 특히나 나이가 들면 들수록 단백질이 몸에서 점점 더 필요해지거든요. 정말로 채식으로 충분한가? 네, 저도 이제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뭐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만 채식으로 충분한가에 대해서 책 같은 것도 있고 채식으로 불충분하다는 의견을 전 더 많이 본 것 같고, 제가 이야기를 하나 해드리자면 제가 예전에 해외 나가서 잠깐 있었을 때 거기 이제 독일 친구들이 꽤 많이 있었어요. 근데 걔 중에서 좀 특별히 좀 피부가 너무 좋고 여자였어요. 피부가 너무 좋았어요. 근데 약간 좀 거기 있는 여자의 친구 중에서는 가장 살이 조금 쪄있는 친구였는데 그 친구가 이거는 뭐 비하나 이런 일 전혀 없이 그냥 있었던 일 알려드리는 건데 그 친구가 비건이었어요. 그러니까 야채를 정말 많이 먹으면 그때 제 어린 생각이 어떤 생각했냐면 자체를 먹으면 피부가 좋아지는구나. 야채만 먹으면. 근데 정말 많이 먹으면 좀 이렇게 살이 찔 수도 있구나 라는 생각을 했었었고요. 다음 장 가보도록 할까요? 네.
다음 장에는요, 보면은 이제 비건, 뭐 락토오버 뭐 이렇게 막 써 있는데 비건도 단계가 있어요. 제일 위에 보면요, 잘 안 보이실 테니까 좀 읽어드릴게요. 채소만 먹고 그 채소 옆에 있는 초록 색깔은 유제품. 그러니까 소가 난 우유, 뭐 치즈 이런 것도 안 먹고 달걀, 어패류, 닭 이렇게 넘어가요. 그래서 한 단계 내려올수록 채식주의가 조금씩 약해지는 거예요. 난 채소만 먹는 사람도 있고요. 아니야, 나는 채소 플러스 우유로 만든 뭐 유제품도 먹어. 플러스 나는 달걀까지는 먹을게. 등등 해서 이것도 종류들이 많아서 이건 사람마다 좀 다르다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채식주의라고 해서 그냥 다 채소만 먹는 건 아니다. 그리고 여러분 비건이라는 말 꼭 좀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 장 넘어가 볼까요? 다음 장입니다. 자, 다음 장에는요, 스파클링이라고 하는 단어를 간단히 여러분들이랑 알아보려고 해요. 이 스파클링이란 단어도 사실, 네, 쓰인 지 얼마나 됐을까요? 예전엔 그렇게 많이 안 썼었어요. 특히나 이 스파클링이 들어간 음료 종류가 크게 이제 두 가지 정도를 우리가 분리우는데 그 중에서 가장 많이 쓰이고 있는 첫 번째가 이 스파클링 워터라는 녀석이에요. 스파클링 뭐냐? 밑에 써있죠. 거품이나 탄산이 있는 걸 말해요. 우리 탄산이 있는 물 뭐라고 하죠? 탄산수라고 해요. 요즘 우리 편의점 가보거나 마트 가보면 탄산수 굉장히 많죠. 네, 저도 물 먹는 걸 굉장히 좋아해서 물을 많이 먹곤 하는데 뭐 요새 많이 먹지도 못하는 것 같기도 해요. 근데 탄산수도 좀 좋아요. 네, 저는 원래 어릴 때부터 콜라나 사이다 같은 건 좀 잘 안 먹었었어요. 근데 이 어느 순간부터 속이 답답한 건지 속이 뭐 그런 건지 시원한 탄산수 한 잔 들이키고 나면 기분이 좋아지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집에 캔으로 된 탄산수를 시켜서 뭐 보통 2, 3일에 한 캔 정도는 먹는 것 같아요. 밤에 자기 전에 좀 먹기도 하는데 이 탄산수를 탄산수라고 안 불리고 요새는 스파클링 워터라고 많이 불리우죠. 또 제가 예전에 와인 소개시켜드리면서 와인의 종류가 정말 많아요. 근데 우리가 크게 어떻게 나누냐면 레드 와인, 빨간 녀석, 화이트 와인, 하얀 녀석, 그리고 스파클링 와인이라고 해서 그 안에 기포 들어있는 거. 기포 들어있는 술 뭐 생각나십니까? 빵 흔들어 터뜨리는 샴페인 같은 거요. 이 스파클링 기포 있는 와인 중에 한 종류가 샴페인이에요. 그런 녀석들 할 때 이 스파클링이 2번이 나왔었는데요. 이 스파클링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뉴스에 어떤 게 나와 있냐면 스파클링 워터 탄산수 3종 출시됐대요. 우리나라도 스파클링 워터가 시장이 엄청 많이 커지고 있다고 합니다. 뭐 뜨랩이라는 브랜드도 있고요. 제가 뜨랩이라는 거 먹어서 그 외 브랜드 생각이 잘 안 나는데 자, 여러분 여기서 제가 퀴즈를 하나 낼게요. 제가 밑에다 써놨는데 해외에 나가면 오히려 탄산수 물음표라고 써놨는데 제가 아주 어릴 때 해외에 나갔을 때는요. 사실 뭐 탄산수든 물이든 그냥 뭐 해외 여행 갔었을 때는 그냥 뭐 먹었었어요. 근데 거기에 살아보니까 이제 물값이 돈으로 들어간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가만히 물값들을 봤어요. 자, 유럽에 가면 여러분 그냥 우리 삼다수나 아이시스 같이 맹맹한 물이 쌀까요? 아니면 뭐 뜨레비처럼 탄산수처럼 탄산이 들어있는 물이 쌀까요? 네, 우리나라에는 탄산이 들어있는 물이 훨씬 더 비싸거든요. 근데 해외 나가면요, 탄산이 들어있는 물이 훨씬 싸가지고 그냥 대학생들이 탄산에 들어있는 물을 먹는 경우가 많아요. 왜 그럴까요? 네, 기본적으로 유럽 지역에는 물이 안 좋아요. 물에 석회질이 많이 섞여 있어서 그냥 물을 먹으면 배탈이 난다거나 몸에 안 좋은 경우들이 좀 생겨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고안한 게 뭐냐면 거기다가 탄산을 넣어요. 탄산을 넣으면 이 이산화탄소가 팡팡팡 들어가면서 거기 안에 있는 석회질이랑 만나서 석회질이 쭉 바닥으로 가라앉는데요. 그래서 뭐 그냥 바닥에서 우리 보통 물 뽑아 먹잖아요. 바닥에서 물을 뽑으면 다 석회질인 거예요. 그래서 걔들은 탄산수로 만들고 우리 세계적으로 유명한 물 브랜드가 있거든요. 뭐 에비앙이라든지 이런 거 있잖아요. 막 알프스 산맥에서 내려오는 깨끗한 물 그런 거 있죠. 깨끗한 물이 나는 지역이 많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유럽에서는 뭐 그냥 이렇게 멀쩡히 깨끗한 물들이 훨씬 비싸다. 별로 안 나기 때문에. 근데 그렇게 해서 먹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거 기포 있는 물 먹으니까 좋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로 숑 들어온 거고요. 뭐 그래서 그 뭐 유럽에 물이 안 좋아서 맥주도 많이 먹었고 와인도 많이 먹었고 그러면서 술 문화가 발달했다 이런 이야기들도 있죠. 그 밑에 보면요. 와인의 동착역 스파클링 와인이다. 스파클링 와인 그리고 밑에요. 스파클링 막걸리
이랑이라는 게 출시됐대요. 네, 막걸리에도 탄산이 들어있습니다. 막걸리 역시도요, 탄산이 들은 녀석과 탄산이 들지 않은 녀석들로 나뉘어져. 저는 탄산이 들은 막걸리를 더 많이 먹어본 것 같고요. 자, sparkling. 원래 sparkling이 뭔가 이렇게 반짝반짝 빛나다는 뜻도 있어요. 마치 탄산이 밑에서 뽀글뽀글뽀글 반짝반짝 올라오는 것처럼 말이죠. 다음 장 가보겠습니다. 다음 장이요. 자, 다음 장에는요, blind라고 하는 단어 있어요. 자, 여러분, blind 하면 처음 생각나시는 게 어떤 거 있어요? 네, blind 하면 우리 방에 커튼 말고 이렇게 촥촥촥촥촥 해서 돌돌돌돌돌 올라가는 거, 그거 우리 보통 블라인드라고 부릅니다. 네, 블라인드가 그래서 우리 생활에서 가장 근접하게, 가장 밀접하게 쓰이는 건 창문에 치는 거죠. 이렇게 돌돌돌돌, 야, 블라인드 좀 쳐라 하면 이렇게 올리면 되는 거죠. 그리고요, 원래 사실 이 블라인드라는 게 눈이 안 보일 때 이야기해요. 뭐, 눈이 먼, 뭐, 이런 뜻인데, 뭐, 창문에 치는 것 하고 제가 옆에다 눈가림이라고 좀 써놨어요. 자, 블라인드가 좀 몇 가지 뜻으로 쓰이는데, 천천히 하나씩 알아보면요. 셀프 설치 가능한 맞춤 제작, 블라인드 당일 발송 서비스를 한대요. 이 말은요. 그죠? 블라인드를 이렇게 올리는 우리가 알았던 그 블라인드 거고요. 그 밑에 있는 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공사에서 우리 공기업 이야기하죠. 정규직 35명을 블라인드로 공채한다고 써놨어요. 이건 뭐예요? 그죠? 눈이 먼 이런 느낌이에요. 마치 우리가 창문에 블라인드를 내리면 밖에 있는 햇빛이 안 보이는 것처럼 뭐 일반 사기업 같은 데는 사실 출신 대학도 보고 경력도 보고 토익 점수도 보고 여러 가지 것들을 따져서 사람들을 뽑죠. 근데 이제 그게 뭐 학력 좋은 사람만 뭐 편애하는 거 아니에요. 뭐 이런 논란들이 있으니까 나라에서 이제 나라 돈으로 운영되는 기업들 같은 경우는 블라인드 면접이라는 걸 채용이라는 걸 해요. 뭐냐? 너 출신 학교도 다 가리고 모든 걸 다 가려요. 서류 그냥 다 가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쓴 자기소개서랑 면접 같은 것들을 토대로 사람을 뽑는 거예요. 마치 눈 감고 뽑는 것처럼 하는 걸 블라인드 공채라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블라인드 공채 어떻습니까? 어떤 것 같아요? 맞는가요? 예, 여기에 대해서도 생각이 좀 다 다를 수 있겠지만 뭐 저는 좀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어떻게 보면 대학교 이후에 열심히 산 사람들한테 블라인드 공채 같은 게 기회가 될 수도 있기도 하고 또 근데 뭔가 좋은 학교를 나오고 평생 이제 뭔가 여러 가지 점수들을 쌓아왔던 사람들한테는 뭐랄까요? 또 그것도 역차별인 것 같고 해서 제가 사장이라면 저는 블라인드 공채를 이제 안 하겠지만 이 블라인드 공채를 하는 기업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다.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밑에 보면 itup이라는 유명한 유튜버가 있는데요. 이 친구가 뭔가 폭로했어요. 그 통신회사 KT 폭로했는데 폭로에 블라인드 글이 등장했다라고 하는데 첫 번째 우리 아까 창문 썼었죠. 두 번째 안 보고 하는 걸 뭔가 블라인드라고 했었죠. 세 번째 이 블라인드라고 하는 유명한 앱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회사에 다니면 예를 들면 뭐 삼성전자에 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그 삼성전자에 다니는 사람들이 삼성전자 이메일로 인증해요. 나 삼성전자 진짜 다니는 거 맞아요 라고 해서 게시판 같은 데 글을 쓸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누가 썼는지 절대 알 수 없습니다. 회사에서도 절대 몰라요. 뭐 삼성전자, KT, 현대자동차, LG 뭐 다 모든 회사가 다 있어요. 그런 앱이 블라인드고 그래서 보통 여기서 이제 회사에 대해서 폭로하는 글이 많이 올라오는데 뭐 어쨌든 요새 KT가 좀 문제가 있었죠. 문제가 있었어요. 비싼 돈 받고 인터넷 하면서 그 용량에 맞지 않는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10기가를 제공합니다 했는데 10기가 속도가 아닌 걸 해가지고 문제가 됐었고 네 거기 이제 사장님이 사과했죠. 미안하다고 사과했고 뭐 블라인드 이런 글이 등장하죠. 아 이럴 줄 알았다. 뭐 우리 회사 이럴 줄 알았어. 이런 글이 올라왔다. 그래서 이건 좀 참고치 알아두시면 되는 거고 자 블라인드 첫 번째 창문 두 번째 눈이 먼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제가 밑에다가 블라인드 써놨잖아요. 눈이 먼 맹목적인이라고 써놨고요. 그 밑에 여러분 블라인드 데이트라고 써놨는데 블라인드 데이트가 무슨 뜻이 뭘까요? 그러면 데이트하는 건데 눈 가리고 데이트하는 거예요. 네, 우리나라로 치면 소개팅이나 뭐 미팅 같은 걸 보통 블라인드 데이트라고 해요. 제가 대학생 때 외국 친구들이 이제 한국으로 들어오면 걔네들이랑 이제 많이 친구했죠. 서로 문화에 대해서도 이야기하고 놀러도 다니고 뭐 한국 음식도 먹고 여행도 같이 가고 했었는데 그 친구들이 가장 신기하게 생각했던 게 바로 이 블라인드 데이트였어요. 야 나 소개팅 나가 나 미팅 나가라고 이야기하면
뭐 유럽뿐만 아니라 미국에도 없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이제 보통 이제 옛날에는 맞선이라고 했고 요새는 친구들이 가볍게 소개팅 그냥 시켜주거든요. 예전에는 주선자가 뭐 얘랑 소개시켜줘 그럼 제가 나갔었잖아. 주선자가 나갔어야 되는데 뭐 한 15년 20년 전부터 아예 안 나가요. 전화번호 알려주고 니들이 알아서 해 해서 니들이 알아서 만납니다. 이런 거 블라인드 데이트예요. 눈 감고 만나는 것처럼. 그럼 도대체 서양 애들은 어떻게 만나서 결혼하냐? 얘들은 그런 게 많아요. 집에서 파티 같은 걸 많이 합니다. 예, 밖에서 나가면 비싸니까 야 오늘 얘네 집에서 술 마시자 파티하자 하면 친구가 자기 친구들 데리고 막 와요. 그러다 보면 친구의 친구랑 뭐 이런 식으로 돼서 얘들은 뭐 연애하고 결혼하는 것 같고요. 뒷장 가볼까요? 네, 뒷장에 정오회사 수험 있습니다. 정오회사 수험 제가 월화목금 여러분께 메시지 녹음해서 보내드리고 있죠. 이거 6개월 한참 넘어서 이제 다시 그 재가입 받고 있는데요. 하시던 분들 중에 쭉 하시는 분들도 있고 6개월만 하시고 안 하시는 분들도 많이 좀 계신 것 같아요. 뭐 돈키호테 오늘 이제 나가는 건 돈키호테 그 소설이죠. 돈키호테. 그리고 바티칸 시국에 대해서 어제 알아봤고요. 뭐 팝송이라든지 1차 세계대전 뭐 시도 읽어보고 뭐 뉴턴에 대해서도 알아보고 뭐 그런 거 했으니까요. 그런 거 하고 있으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신청하시면 제가 카카오톡 메시지로 여러분께 발송해 드리니까 알아두시면 좋겠고요. 다음 장 가볼까요? 자, 다음 장에는요. 타우린이라는 거 여러분이랑 알아보려고 해요. 요 타우린은 그냥 뭐 화학 성분이다 정도로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좀 재밌는 이야기가 있으니까 좀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우리가 보통 피로할 때 피로 회복 딱 하면 처음 떠오르는 브랜드 뭐가 있죠? 제가 밑에 써놨죠. 네, 바카스예요. 네, 바카스가 예전부터 뭔가 먹으면 정신이 말짱해지는 기분이 좀 드신 경험 있으십니까? 네, 바카스 먹으면 제 경험으로는 2-3시간 정도 정신이 너무 말짱해져요. 그리고 나서 다시 조금 피로가 찾아오는데 이 바카스에 들어있는 타우린이라는 성분 때문에 여러분 정신이 바짝 드는 거예요. 네, 우리가 보통 커피 먹으면 카페인이라는 성분이 들어있죠. 잠 잘 안 오는 거. 네, 이 타우린도요. 잠도 잘 안 오고 뭔가 카페인보다 더 사람을 각성시켜주는 효과를 가지고 있어요. 빵 하고 뜨인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는 아주 예전부터 바카스가 있었습니다. 피로회복제, 자양강장제라는 이름으로요. 근데 이 바카스의 해외 버전, 그러니까 이 캔에다가 바카스 같은 걸 담아가지고 팔았는데 너무 잘 팔린 거예요. 그게 이름이 레드불이라는 녀석이 있어요. 해외 나가면 이 레드불 엄청 많이 보실 거고 이게 원래 그 태국 사람이 만든 회사일 거예요. 근데 이게 오스트리아인가 어디로 되게 비싼 돈에 팔려가지고 지금 전 세계에서 정말 제일 큰 음료수 회사 중에 하나가 이 레드불이 됐고요. 그거랑 비슷한 거 우리나라에 핫식스라는 것도 있고 몬스터라는 것도 있고요. 그 편의점에 가보시면 막 진열돼 있어요. 핫식스, 뭐 레드불, 뭐 1,000원밖에 안 하는데 학생들이 아마 어린애들이 많이 먹을 건데 거기도 바카스와 비슷한 타우린, 바카스랑 똑같은 타우린이 들어있는데 바카스보다 훨씬 더 많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요거 진짜 원샷 다 마시면 막 심장 좀 뛰고 잠 잘 안 오시는데 머리가 번쩍 뜨이실 거예요. 그래서 저는 진짜 피곤할 때 가끔 핫식스를 하나 사서 절반 정도를, 대부분 운전할 때인데 장거리 운전해야 될 때 절반 정도를 홀짝 마십니다. 근데 제가 오늘 이게 여러분께 설명드리느라 타우린에 대해서 좀 알아봤는데요. 저는 이거 먹으면 몸에 안 좋을 줄 알았거든요. 뭐 반짝 몸에 힘을 나게 하는 거니까 그 다음에 이게 빠질 때 몸에 안 좋지 않을까? 근데 그닥 몸에 안 좋다고 보고된 건 많지 않은가 보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도 너무 피곤하시면 바카스 한 잔 뭐 괜찮으실 것 같고 이 바카스에 들어있는 이 타우린이라는 녀석이 어디 또 많이 들어있냐면 해산물에 참 많이 들어있다고 합니다. 그 중에서도 갑오징어, 쭈꾸미 같은 녀석들이 참 많이 들어있는데 이 갑오징어를 한 절반만 먹어도 여러분 바카스 하나 먹은 것 이상의 타우린이 들어온대요. 물론 바카스에서 들어오는 건 화학적인 거고 갑오징어에서 들어오는 건 자연적인 거니까 오징어에서 들어오는 게 더 좋죠. 그래서 그 옛날 때 그런 거 있잖아요. 낙지 같은 거 먹이면 쓰러졌던 소도 일어난다. 그게 제 생각에 일리가 있는 게 뭐 오징어, 쭈꾸미, 낙지 이런데 타우린 같은 게 많이 들어있어서 마치 사람이 바카스 먹고 정신 번쩍 차리는 것처럼 소도 그랬던 거 아닐까? 그래서 요 해산물 뭐
요것뿐만 아니라 뭐 소라라든지 전복 같은 갑각류에도 많이 들어있다고 하고 생선에도 꽤나 많이 들어있대요. 그래서 이 타우린이란 성분을 우리가 이런 거 먹으면 잠깐 반짝 몇 시간 동안 기운차게 지낼 수 있다. 그리고 제가 그 밑에 써놨어요. 여러분 고양이가 생선을 좋아하는 이유가 뭘까요? 네, 요거 제가 타우린 찾다가 알게 된 재미난 이야기인데 고양이는 자연에서 타우린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이 없대요. 뭐 사람은 뭐 그냥 이것저것 음식 먹고 뭐 하다 보면 타우린을 자연스럽게 섭취하게 되나 보더라고요. 근데 고양이는 자연적으로 타우린을 만들 수가 있는 능력이 없어서 타우린을 반드시 먹어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고양이 사료에는 타우린이 다 들어있대요. 근데 자연에서 뭐 그냥 쥐 잡아먹고 뭐 쓰레기통 먹고 그렇게 살고 있는 고양이들은 타우린을 못 먹잖아요. 그러니까 얘들이 본능적으로 생선이라든지 오징어 같은 거 보면 그냥 환장을 해서 달려가는 거래요. 그죠? 몸에 필요하니까 말이죠. 그래서 바카스에 들어있는 타우린 좀 알아두시고 이제 드실 때마다 용량 같은 거 좀 보시면서 내 몸에 맞는 용량 찾아서 진짜 피곤한데 자면 안 될 때 가끔씩 드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 장 볼까요? 자, 여러분 뭐 어제뿐만 아니라 오늘 내내 이 오스카상이라는 거 참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왜요? 축하드리고 싶은데 윤여정 배우가 어제 오스카상을 시상했죠. 오스카상이 뭔데요? 보통 아카데미 시상식, 아카데미상 요런 얘기하면서 오스카 상이 나오죠. 뭐 설명 먼저 드리자면요. 미국에서 가장 권위 있는 영화 시상식이 바로 아카데미 시상식이에요. 근데 이제 거기서 이제 그 트로피 주는데 그걸 보통 이제 오스카라고 불러요. 그래서 오스카상을 받았다 내지는 아카데미상을 받았다라고 하고요. 우리나라 이제 윤여정 배우가 받은 상은 아카데미 여우 조연상이에요. 물론 이제 여우 주연상도 있고 나무 주연상 그게 조금 더 이제 주연상이고 조연상 또 뭐 나무 주연상 같은 거 있겠죠. 그래서 뭐 뉴스에 엄청 많이 나오더라고요. 오스카 품은 윤여정, 한국 최초 오스카 여우 조연상, 74세 노배우가 들어올린 오스카. 그냥 그러니까 이 트로피 자체를 오스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들어올렸다 오스카. 한국 영화 102년 예전에 아시아에서 63년 전에 일본 배우가 받은 적이 있대요. 그래서 아시아에서 63년 만에 아시아 배우가 수상을 했다 라고 나오는데요. 참 대단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전 세계에서 얼마나 많은 영화가 제작이 되고 있어요. 윤여정 배우가 정말 뭐 혼신의 힘을 다해서 노력을 했고 또 뭐죠? 네, 그 작품도 너무 좋았겠지만 윤여정 배우뿐만 아니라 한국 영화의 위상이 그만큼 좀 올라갔다는 생각도 좀 들어요. 그래서 뭐 우리나라 감독분들이 뭐 가끔 시상식에서 뭐 상 받았다 이런 얘기 많이 들리죠. 네, 그 상을 제가 좀 알려드릴게요. 네, 지금 말씀드린 이제 유명한 게 아카데미 시상식이 있어요. 미국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칸느 영화제 내지는 칸 영화제라고 하는 거 들어본 적 있으세요? 네, 뭐 TV 보자면 뭐 칸느에서 어땠네, 뭐 칸에서 어쨌네 하는데 이 칸느는 프랑스 남부에 있는 휴양 도시예요. 그 유럽 여행 가시면 보통 칸느 가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좀 약간 뭐랄까 해변가에 있는 비싼 그런 건데 거기서 영화제가 열려요. 거기서 상 받으면 칸느에서 뭐 받았다. 아니면 베니스 영화제. 베니스 어딥니까? 네, 이탈리아. 베니스, 베네치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랑 또 같이 유명한 데가 베를린 영화제. 그래서 세계 보통 3제 영화제라고 하면 프랑스 칸, 그 칸느, 이탈리아 베니스, 독일에 있는 베를린 이렇게 3대 영화제를 뽑아요. 그리고 이제 뭐 시상식 하면 미국에 있는 아카데미 시상식을 이야기하는데 어쨌든 뭐 축하할 일이고 우리나라 영화 시장이 점점 더 커지면 좋을 것 같고요. 뭐 해외에서 어디 받았다 하는 영화를 저는 사실 좀 가끔 보면 그러니까 저는 되게 그 수준이 낮은 거죠. 그런 예술 영화보다는 뭔가 상업 영화들 있잖아요. 뭐 이렇게 극장 개봉해서 뭐 돈 많이 버는 그런 영화들이 그냥 좀 단순하게 웃고 떠드는 영화들이 더 좋은 것 같은데 어쨌든 축하드리고요. 다음 장 가볼게요. 네, 다음 장에는요 local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한국말로 로컬이라고 읽고요. 영어는요 local. 이거 저랑 같이 영어 배우셨던 분들은요 local 했던 거 기억나세요? 네, 기억나시리라고 믿고 이 local 같은 경우는 지역의, 현지의라는 뜻이에요. 이거는 영어 쓸 때도 너무 많이 쓰는 표현인데요.
지역의라고 하면 뭐 어떤 지역, 그죠? 한 지역을 일컫는 거예요. 밑에 한번 볼까요? 로컬 푸드의 친환경적 전환을 이라고 써 있어요. 로컬 푸드가 뭘까요? 그러면 그 지역의 음식인 겁니다. 예를 들면요, 저는 제가 그 속초에 가면 여러분 맛있는 거 뭐 있죠? 그래요. 속초 뭐 많이 있어요. 속초 가면 순두부 같은 것도 많이 먹죠. 또 명태회 같은 것도 좀 많이 먹어서 뭐 회무침 뭐 회 그거 뭡니까? 밥 말아 먹는 거 물회도 많이 먹고 한데 속초 가면 그렇죠. 제일 맛있는 건 저는 그 오징어 순대예요. 아바이 마을 가서 먹는 오징어 순대. 그래서 저는 오징어 순대 좋아해서 집에다가 냉동 오징어 순대를 붙여서 집에다 가끔 집에서 오징어 순대를 먹기도 합니다. 로컬 푸드가 바로 그런 거예요. 그 지역에 가면 먹을 수 있는 것. 그죠? 또 뭐가 있을까요? 뭐 제주도 가면 뭐가 있어요? 제주도 가면 뭐 고기국수. 또 뭐 있습니까? 뭐 잘 기억이 안 납니다. 오분자기 구이.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먹을 수 있는 걸. 그런 것들을 로컬 푸드라고 하고요. 이 local 하면 그 지역을 나타냅니다. 특히 뭐 부산, 대구와 같은 지역일 수도 있고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해외여행을 나갔다. 그러면 나 여기 로컬 식당 갔었어. 뭐예요? 그 지역, 그 나라 사람들이 먹는 음식을 먹는 그런 식당들을 로컬 식당이라고 해요. 자, 볼게요. 그래서 로컬 푸드란 말도 있고요. 부산 지역 10대 로컬 브랜드를 육성하겠답니다. 그러니까 육성하겠답니다. 뭡니까? 네, 부산이라는 그 지역의 브랜드를 만들겠다는 거예요. 뭐 브랜드 뭐 예를 들면 그 부산에서 유명한 브랜드가 뭐가 있을까요? 어묵 브랜드 있지 않습니까? 삼진어묵? 그거가 부산 거죠. 그러니까 뭐 부산을 소재로 하는 부산에 소재한 그런 지역의 브랜드를 만들겠다. 밑에요. 태국 로컬 푸드 전문점. 뭡니까? 네, 태국 그 지역의 음식을 파는 거예요. 우리나라에 와 있지만 인도 로컬 푸드를 판대요. 그러면 인도 현지의 음식을 파는 것. 밑에요. 동네 맛집 등 로컬 경제를 활성화시킨다. 자, 볼게요. 로컬 경제, 로컬 푸드, 로컬 브랜드 다 어떤 거죠? 어떤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것을 말하는 거예요. 퀴즈요. 밑에 써놨습니다. 영어로요. local school. 자, 저기 누가 김 과장네 뭐 예를 들면 중국으로 주재원을 나갔는데 중국에서 로컬 스쿨 다닌대 하면 뭐겠습니까? 스쿨 학교예요. 그 지역의 학교예요. 우리가 보통 해외로 가면 해외에 거주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국제학교라는 게 있죠. 국제적인 교육을 담당하는 겁니다. 근데 거기 안 가고 로컬 스쿨 갔어 하면 그 지역에 있는 학교 말하는 거예요. 그 지역 사람들이 다니는 거. 그러면 local newspaper 같은 경우는 뭐죠? 지역 신문입니다. 뭐 예를 들면 우리나라도 있죠. 뭐 제주도 가면 제주일보가 있을 거고요. 부산 가면 부산일보가 있을 거고 강원도 가면 강원일보가 있겠죠. 있나요? 있을 거예요. 그런 거 지역 신문 local newspaper, local radio는 뭘까요? 네, 맞아요. 강원도 가면 강원도, 전라도 가면 전라도, 경상도 가면 경상도, 충청도 가면 충청도만의 라디오 있잖아요. 뭐 KBS 충청도 어쩌고저쩌고도 있고, 그죠? 그런 거, 그 지역을 나타낼 때 local이라고 하고요. 다음 장 가볼까요? 자, 다음 장에는요, hotspot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어요. hot 뭐예요? hot 뜨거운 spot 하면 어떤 보통 이제 그 점 같은 걸 나타내거든요. 핫스팟도 여러 가지 뜻이 있어서 제가 활기 넘치는 곳, 관심 집중 지역, 무선 인터넷 접속 가능 지역이라고 써놨어요. 뜻이 너무 많죠. 어쨌든 핫 하면 뜨거운 것이고 spot은 지역이에요. 야, 저것이 진짜 뜨거운 지역이야. 어떤 건지 한번 볼게요. 코로나 유행 핫스팟 목욕탕이랑 술집이래요. 저도 원래 진짜 목욕탕 너무 좋아하는데 코로나 터지고 목욕탕 한 번도 못 가봤어요. 왜요? 가면 걸린다고 하니까 코로나 유행 핫스팟이래요. 거기가 뜨거운 지역이야. 거기가 완전 관심이 집중된 곳이래요. 밑에 볼까요? 코로나 핫스팟 된 인도. 어떤 느낌이에요? 핫스팟. 거기서 진짜 많이 발생한다는 거예요. 자, 인도 요새 하루에 30만 명 넘게 걸리고 있대요. 인도 큰일 났어요. 거기 손으로 밥 먹고 막 손으로 닦고 인도 진짜 좀 문제가 많이 될 것 같고 그 밑에 보면요. 서울 밤산책 핫스팟 어디? 이건 어떤 뜻이에요? 그죠? 사람들이 많이 몰리는 트렌디한 곳, 사람들이 많이 몰리는
인기 있는 곳, 좋은 곳 어디냐는 거예요. 핫스팟 느낌 아시겠습니까? 코로나의 핫스팟은 어디다. 밤 산책의 핫스팟은 어디다. 뭐 여러분 뭐 예를 들면 태국 음식을 먹고 싶으시면 핫스팟은 어디다. 뭐 등산인들이 좋아하는데 5월에 꽃구경 가는데 핫스팟은 어디다. 요런 식으로 쓰는 거예요. 그 밑에 볼까요? 여의도의 핫스팟 더현대 서울이 개점했대요. 개점한 지 좀 됐어요. 여의도에 제가 여의도에서 회사 생활을 했었는데 처음에 거기 그게 통일교 땅인가 그랬거든요. 그래서 그 쌍둥이 빌딩 옆에 IFC 옆에 그 엄청나게 큰 땅이 10년이 뭐야? 몇십 년 동안 비어 있었거든요. 근데 거기 이제 현대백화점 들어왔죠. 사람 너무 많다 그래서 한 번도 저도 못 가봤고요. 이 핫스팟이 그래서 그냥 그것만 먼저 알아두시면 되고, 두 번째로는요, 모바일 핫스팟 연결 방법, 뭐 제가 그렇게 써놨는데, 와이파이 되는 지역을 보통 핫스팟이라고 이야기하고, 특히나 뭐 핸드폰은 잡히는데 뭐 예를 들면 컴퓨터와 인터넷을 잡아야 돼. 그러면은 이 모바일 기기에서 데이터를 이쪽으로 촥 불러일으키는 그런 것도 핫스팟이라고 하거든요. 뭐 어쨌든 와이파이 잡히는 곳 핫스팟. 왜 그래요? 다른 데는 인터넷 하나도 안 잡히는데 여기 와이파이만 잡히니까 여기가 그 핫스팟이 된 거예요. 그죠? 뜨거운 지점이다. 핫스팟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 장 넘어가서 디럭스 한번 볼까요? 네, 이 디럭스라는 표현은 여러분 언제 보실 수 있냐면 보통 우리가 호텔 가면 디럭스, 객실 이런 거 많이 봐요. 이 디럭스 같은 경우는 프랑스 말이에요. 디럭스 해서 많이 쓰다 보니까 이 디럭스가 그냥 영어처럼 디럭스가 된 거고요. 호화롭고 고급스러운 거래요. 우리 호화롭고 고급스럽다는 말 영어로 어떻게 했죠? luxury. 기억나십니까? 럭셔리? 그래요. 럭셔리랑 느낌이 비슷합니다. 유럽 말들은요, 프랑스 말, 독일 말, 네덜란드 말, 뭐 영어 다 얘네 비슷한 곳에 살잖아요. 영어는 영국 거니까요. 그래서 얘네들은 뿌리가 대부분 비슷해요. 뿌리가 비슷한 게 우리도 뿌리가 완전히 좀 비슷하죠. 뭐 중국말이나 일본말이나 한국말 들으면 가끔 발음이나 한자 같은 거 보면 우리 이해될 때도 있잖아요. 그거보다 훨씬 더 많이 비슷해서 뭐 얘네는 이제 어원이 비슷한 경우도 많죠. 그래서 luxury랑 비슷하다. 그래서 디럭스 밑에 신문 기사 한번 볼게요. 어떤 호텔에서 디럭스 개실이라고 써놨네. 디럭스 객실 1박 뭐 조식 2인 포함해서 뭐 팔고 있대요. 그럼 뭡니까? 좀 좋은 객실인가? 그리고 빵빵 유모차 디럭스를 런칭한답니다. 이렇게 돼 있으면 그런 거예요. 우리가 예전에 저도 이제 아기 처음에 태어났었을 때 유모차 뭘 사느냐 가지고 고민을 했어요. 왜냐면 뭐 엄청 비싼 유모차도 있고요. 그렇다고 또 엄청 싼 유모차 살 수도 없잖아요. 자식한테 해주는 거고 또 보통 이제 여성분들이는 막 이렇게 끌고 다닐 때 유모차 보면서 서로를 막 이렇게 한대요. 뭐 그래서 그때 유모차 뭐 좋은 거 뭐 많이 하네 그랬었는데 요새도 좋은 거 쓰는지 모르겠지만 유모차 디럭스라고 하면 그래 기존 거보다 조금 더 큰 거 같은 거 이런 느낌으로 알아두시면 돼요. 맥도날드에서요 치즈 디럭스 햄버거 판매한대요. 치즈가 디럭스다. 그러면 치즈가 더 많이 들어갔나 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디럭스 뭐예요? 더 좋은 거구나. 더 많이 들어간 거구나. 라고 말이죠. 그 밑에 볼까요? 어떤 베트남 항공사에서요. 신규 좌석 등급 디럭스를 선보였대요. 기존 이코노미보다 조금 더 좋은 거구나. 정도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밑에다가 여러분 이걸 써놨어요. 사실은 이 얘기를 하려고 이거 갖고 온 건데 우리 이제 코로나 풀리면 여행 갈 거잖아요. 호텔 예약을 물론 우리가 직접 하는 경우는 되게 드뭅니다. 보통 아들이나 딸한테 부탁하죠. 그러거나 뭐 여행사 통해서 가거나. 근데 호텔도 여러분이 등급이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네, 뭐 호텔 뭐 5성 호텔, 4성 호텔 이게 아니라 그 호텔에도 방 타입이 하나만 있진 않을 거 아니에요. 방이 종류가 참 여러 개 있어요. 근데 가장 기본적으로 되는 방은 우리가 스탠다드라고 부릅니다. 스탠다드 표준이란 뜻이에요. 이 단어는 나중에 한번 더 다룰게요. 그리고 스탠다드보다 조금 더 좋은 게 슈페리어라고 해요. 뭐 이게 뭐 그 호텔마다 다르겠지만 스탠다드, 슈페리어. 아예 요즘 같은 경우는요. 슈페리어보다 더 좋은 걸 보통 우리 이제 디럭스라고 이야기하는데 요즘 호텔들은 아예 스탠다드를 없애는 경우도 있어요. 왜? 안 좋아 보이니까. 돈 더 받으려고 우리 호텔은 스탠다드 없고 슈페리어 붙어 있어요. 디럭스 붙어 있어요. 그게 어떻게 보면 그 호텔에는 이제 평균인 건데 뭐 그렇게 그냥 이름을 붙여요. 그래서 디럭스면 좀 괜찮은 거구나. 제일 좋은 건 뭐 있어요?
스위트. 스위트 룸이라고 하죠. 스위트가 제일 좋은 거고요. 그리고 또 알아두셔야 되는 게 룸의 크기뿐만 아니라 그 안에 침대가 몇 개 있는지도 보셔야 돼요. 예를 들면 싱글 룸 내지는 싱글 베드룸, 베드, 침대, 룸이라고 하면 1인 혼자서 쓸 수 있는 방을 말합니다. 이런 거 예약하면 안 되겠죠? 트윈 룸은요. 트윈, 쌍둥이, 트윈 베드. 침대가 이렇게 두 개 놓여 있는 걸 트윈 베드라고요. 혼자 잘 수 있는 거요. 근데 부부끼리 가는데 혼자 자긴 좀 그래. 라고 하면 더블 룸, 더블 베드룸, 더블 뭐요? 큰 거 사이즈 2배로 있는 방을 더블 룸이라고 이야기한다.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 장 가볼까요? 자, 다음 장에는요. 게이트라고 하는 단어가 있어요. 자, 여러분 게이트 많이 들어보셨죠? 게이트 하면요. 문, 출입구, 탑승구, 스캔들 같은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한번 볼까요? 우선 우리가 원래 그냥 가장 흔히 썼던 이야기들은 이런 거죠. 야, 지하철역 거기 광화문역 3번 게이트 앞에서 보자. 3번 게이트? 그죠? 문이에요. 들어가는 문. 뭐 예를 들면 사실 문 그냥 우리 보통 도어라고 하죠. 그런 개념보단 조금 더 큰 문. 뭐 이러면 정문 같은 거 있죠. 아파트 정문. 뭐 아니면 지하철역 출구와 같은 거 게이트라고 해요. 그죠? 그래서 3번 게이트 앞에서 보자 뭡니까? 3번 출구 앞에서 보자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비행기 탈 때 손님 탑승구는요 10번입니다 하고 동그라미 똑 쳐드죠. 그죠? 우리가 비행기 타는 그 탑승구 번호 역시도 10번이라고 해요. 10번이 아니라 게이트라고 해요. 뭐 10번 게이트 동그라미 쳐주죠. 그리고 이런 뉴스도 나왔더라고요. 게이트라고 찾아보니까 인천공항에 43번 게이트에서 지내던 난민이 드디어 바깥으로 1년 얼마 만에 나온다고 해요. 저도 자세한 사정은 모르지만 아프리카에서 온 난민이었고 댓글 보니까 그렇게 썩 그것 때문에 좀 불편을 겪으셨던 분들도 있는 것 같아서 좀 언제든 잘 해결됐으면 좋겠습니다. 거기서 1년 3개월 동안 지냈대요. 그러니까 아프리카에서 어떤 이유, 정치적인 이유로 한국에 왔는데 한국에서 이제 못 들어가게 하는 거죠. 너 못 들어가. 그러니까 공항에서 산 거예요. 그리고 밑에 1년 2개월 만에 밖으로 나온다까지 써왔군요. 이 게이트가 그래서 여러분 일단 문으로만 알아두시면 되고요. 이 게이트라는 말이 가끔 언제 쓰이냐면 어떤 정치계 스캔들 같은 경우에 많이 써요. 우리가 우리나라에도 스캔들이 참 많았어요. 제가 그거를 이제 이야기하려다가 그 게이트와 이제 게이트를 이야기하면 좌측이든 우측이든 기분이 안 좋아지는 경우들이 있어요. 왜냐면 양쪽 다 있거든요. 무슨 누구 회장 게이트 어떤 무슨 게이트에서 정치인들이 뇌물과 관련돼서 엮여있는 게이트들이 참 많다. 근데 이걸 왜 게이트라고 하느냐? 왜요? 네, 이거의 원조 기억이 바로 미국에서 워터게이트라는 사건이 있었어요. 이 워터게이트 들어본 적 있으세요? 이건 진짜 유명했던 사건인데 제가 태어나기 전이기 때문에 저도 저도 크면서 들어본 적은 없어요. 그냥 신문 지면상이라든지 다른 데서 들었던 거고, 이 워터게이트 호텔이라는 게 있었는데 그 호텔에 어떤 수상한 사람들이 침입을 합니다. 침입을 한 사람들이 있어서 신고를 한 거예요. 그래서 그 녀석들을 딱 잡았어요. 이 녀석들 5명을 다 잡았더니 약간 이상한 겁니다. 얘들이 되게 잡범이라고 자기들 이야기하는데 잡범치고 엄청 유명한 변호사가 막 나타나서 변호를 해주고, 얘네들 공책 보니까 백악관 막 전화번호도 적혀 있는 거예요. 이상하죠. 이상하다 하다가 결국 그게 이제 그 닉슨 대통령이라고 이제 미국 역사상에 보면 중간에 대통령 하다가 나 대통령 그만할게라고 해서 우리 보통 하야라고 하죠. 보통 하야한 대통령 처음이자 마지막이에요. 근데 왜 했겠습니까? 이 닉슨 대통령 얘기가 언제 나왔었냐면 그 트럼프 대통령의 이제 임기 말에 그 탄핵을 한 해 만에 막 그런 얘기 있었잖아요. 닉슨 대통령이 재선을 준비하면서 그 이제 상대방 정치인들 도청하려고 도청 장치를 설치했던 거였어요. 그래서 도청을 했던 것뿐만 아니고 법원에 나와서 난 그런 적 없어요 라고 위증까지 해버렸는데 결국 걸린 겁니다. 내부자가 아니 진짜 저거 사실 맞아요 라고 해가지고 닉슨 대통령이 탄핵 위기에 몰리니까 내가 내려갈게요 라고 해서 미국 역사상 처음으로 하야한 본인 스스로 대통령직에서 내려온 대통령 지금까지 또 처음이자 마지막 대통령이었던 워터게이트 사건이 있어가지고
그게 이제 그 이후로 게이트라고 불리운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앞으로도 뭔가 이제 스캔들이 나오면 게이트다 이렇게 좀 나올 일이 있을 것 같고요. 그 옆에 제가 버닝썬 게이트라고 써놨는데 이건 시간 관계상 삭제하고 다음 장 가볼게요. 다음 장이요. 자, 제가 예전에 여러분께 뭐 LA도 소개시켜드렸고 뭐 뉴욕도 소개시켜드렸고 도시 소개시켜드리다가 그냥 나라 가끔씩 이렇게 한 번씩 좀 되짚어 보려고 합니다. 오늘 소개시켜드릴 나라는요 크로아티아예요. 작아서 잘 안 보이시겠지만 제가 빨간 색깔로 네모 쳐놨어요. 그 유럽에서 보면 우리가 흔히 잘 사는 유럽이 어디냐면 서쪽 유럽, 프랑스, 독일, 뭐 영국 있는 요쪽 유럽에서 조금 떨어져 있어요. 어떻게 보면 빨간 색깔로 되어 있는 이태리, 빨간 색깔 보이세요? 요렇게 장화 모양으로 된 이태리, 저쪽 반대편에 있는 나라가 크로아티아고요. 여기 어떤 나라들이 있는지 잘 모르시죠? 그럴 이유가 있기도 있어요. 왜냐면 예전에 이 크로아티아라는 건 일단 소개시켜드리고 넘어가 볼까요? 크로아티아에 관심을 가지셔야 되니까 다음 장. 자, 크로아티아는 동유럽의 국가라고 제가 써놨고요. 수도는 자그레브, 뭐 인구 400만 밖에 안 되는 소국입니다. 1인당 국민소득은 15,600불 정도 해서 우리나라 절반 수준 정도 돼요. 근데 이 국기 혹시 보신 적 있으세요? 그 다음 장 가볼까요? 다음 장이요. 자, 이게 바로 크로아티아 사진입니다. 어떻습니까? 네, 지도 보여드렸듯이 이탈리아가 이렇게 있어요. 그리고 바다가 이렇게 있고 크로아티아가 이쪽에 이렇게 있어요. 이탈리아도 바다로 굉장히 유명한데 그 크로아티아 역시도 바다랑 많이 맞닿아 있어서 예전에 코로나 걸리기 전에 한국에서 크로아티아 여행하는 게 엄청 인기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는 사람은 신혼여행을 크로아티아로 갔어요. 그만큼 크로아티아가 아름다워서 코로나 전에 한국인들한테 엄청나게 각광을 받았었습니다. 갑자기 떠오르고 있었어요. 그 꽃보다 언니인가? 꽃보다 누나인가? 뭐 그 여배우들 여행 크로아티아에 한번 가기도 했었고 그 전부터 저도 예전에 어린 시절을 유럽에서 지내다 온 친구한테 들었는데 유럽 사람들은 휴양하러 크로아티아로 참 많이 간다고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여기 이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너무 풍광도 아름답고 한 장 더 넘어가 볼까요? 다음 장이요. 네, 도시도 그냥 다 중세 도시 같은 느낌. 또 물도 너무 많고 그러다 보니까 아름다운 데다가 아까 국민소득이 어쨌죠? 싸요. 별로 비싸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가고 여러분도 아마 나중에 유럽 여행 가서 진짜 멋진 풍경 보고 싶다라고 하시면 여기 방문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여기 좀 있는 나라들이 아마 여러분 뭐 보스니아 헤르체코비나 뭐 세르비아 이런 나라들 뭐 슬로베니아, 슬로바키아, 크로아티아 이런 나라들 어디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네, 이게 옛날 때는 이쪽 지역이 유고슬라비아 아세요? 유고슬라비아? 네, 유고슬라비아 지역이었고 뭐 제가 어릴 때 생각해 보면 뉴스에서 뭐 유고슬라비아 지역에서 뭐 내전, 뭐 인종 청소, 학살 이런 뭐 이런 얘기들이 막 나오면서 막 지지고 볶고 싸우다가 어느 순간 갑자기 평화로워졌어요. 네, 유고슬라비아 해체하면서 민족별로 뭐 크로아티아 니네들은 너네한테 가. 또 뭐 세르비아 너네들은 세르비아로 가. 하면서 이렇게 민족이 분리되면서 지금은 이제 동유럽 지역에 평화롭게 나라들을 좀 자리하고 있고 예전에 우리가 흔히 말했던 뭐 유고가 이쪽 지역이다. 그리고 이쪽 지역 중에서도 잘 고르면 네. 아름답고 값싸게 여행할 곳이 좀 많다라고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까 보셨던 것처럼 크로아티아는 깃발에 있듯이 이 체크 문양이 좀 상징이고 축구 잘해서 3년 전에 있었던 2018년 유럽이라 월드컵에서 2등 하기도 했었습니다. 프랑스가 우승하고 얘네가 2등 하기도 했었고요. 기회가 된다면 저도 한번 꼭 가보고 싶은 나라고 오늘도 제가 준비를 꽤 많이 해서 그런 건지 시간이 많이 오버됐네요. 아마 이 시간까지 들으시는 분들이 뭐 좀 계시기는 할 것 같은데요. 이 시간까지 들어주신 점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다음번에도 더 알차고 여러분께 도움되고 재밌는 강의 가지고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감사합니다.